좀 소개를 좀 드리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팔레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혜인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제3자의 시각으로 혹은 소비자의 시각으로 풀어내가지고 좀 해결책을 찾아드려서 성과까지 내게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23살에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 서울에 집이 2개라고요? 그 정도 규모. 네, 가상이 이제 생기신 거죠? 네. 28살에. 네. 왜 제 거 왜 보시는 거죠? 귀엽지 않아요? 아니요. 수능 7등급이었단 말이죠? 진짜입니까? 사실 저는 수능 성적표를 안 네. 봤거든요. 네. 제일 낮은 등급이 7등급이더라고요. 뭐 5등급 정도도 있겠죠. 네네. 근데 대학은 들어가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있었어요. 그 학창 시절에 TV랑 그 연예인 가수를 이제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다 필요 없고 나는 신문방송학과만 가면 된다. 서울대, 뭐 회계과, 지방대, 신문방송학과면 무조건 신문방송학과 가겠다. 그런 마음가짐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어디 가셨어요? 대진대학교.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거든요. 네네. 대학교 가서는 그 제가 공부를 그렇게 고등학교 때 안 했었잖아요. 네. 근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등록금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장학금으로? 네, 다 거의 다 타버렸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너무 공감되는 게 과가 훨씬 중요해요. 맞아요. 과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로 해서 그거를 커리어로 삼아서 가는 네. 게 제일 성공하는 거고 사실 대학교 네임은 어쩌면 뭐 인맥 조금 좋아지는 거? 근데 내가 안 잘나면 그것도 다 소용없더라고.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되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저는 모든 순간을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그 20살 때부터 과제를 하나 하는 순간이나 대외 활동을 하나 하는 것도 네. 내가 이 시간 대비 제일 최고치의 기회랑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걸 챙기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해서 대학교 때도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제일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저희 학과는 이제 트렌드에 관해서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요. 그거 발표한 거를 자료함에 다 넣잖아요. 그럼 저는 수업이 끝나고 수업 컴퓨터에다 외장하드를 꽂아가지고 애들이 발표한 거를 다 외장하드에 넣어놔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하나라도 안 놓치고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다 가져가려고 네.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나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그 기회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대진대학교가 명문대는 아니잖아요. 네. 그런 대학교에 가면은 아무래도 알게 모른 자격지심도 있고 막 다른 애들은 열심히 안 하는데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없고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는 안 그랬던 게 그랬어요? 왜냐면은 대진대학교가 7등급에 갈 수 없는 학교예요. 한 4, 5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다녔구나. 너무 자부심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진짜 말씀대로 모든 저 빼고 네. 진짜 모든 사람들이 다 나 여기 대학교에서 뭘 다녀봤자 여기서 공부를 해봤자 내가 뭐가 되겠냐, 모든 애들이 다 이 마인드였는데 저 혼자 신나가지고 나한테는 너무 감지덕지한 와 이게 진짜 너무 감지덕지한 학교고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흥분 상태였어요. 저는 수업을 들을 때도. 네. 아니 근데 이게 저랑 좀 비슷한 게 뭐냐면은 네. 저 한성대 나왔거든요. 인서울이긴 한데 인서울 합의권 대학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자랑할 학교는 아니에요. 스카이 나오면은 자랑하고 뭐 한성대가 한양대학교랑 성균관대 가운데 있어서 한성대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쪽에 가면 고려대 있고 이쪽에 가면 성균관대 맞아. 있고 이쪽에 가면 한양대 있으니까 어딜 가도 내 과잠이 너무 창피한 거야. 이게 그런데 저는 되게 신나게 학교 다녔거든요. 나도 그랬어.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맞아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거든. 왜냐면 좋은 데 가서 내가 거기서 꼴찌하면 계속 이거에 치여서 넌 해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거 안에서 최고가 1등을 되는 해버리면 게. 두각을 나타내면 맞아요.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서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학교 때 성취감을 처음 느꼈어요. 네. 그렇게 1등을 한번 해보고 네. 내가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도 하면은 다 붙고 공모전도 막 서울시장상 받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자신감을 느꼈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저는 고등학생 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안 한 것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안 한 게 아니라 네. 그 명문대 다니고 혹은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업이 그 멋있어 보이지가 않았어요. 하고 싶은 일 하는 사람이 그냥 제일 멋있어 보였고 그래서 그렇게 자격지심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단편적으로 지금 대학 네임밸류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위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가정 환경도 그렇고 네. 회사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솔직히 1,000만 원 있는 사람도 돈 없고
10억 있는 사람도 돈 없다고 소리 하거든요. 네. 맞아. 진짜 그거 진짜 맞아요. 맞아. 그리고 진짜 조그만한 회사 다녀도 회사에 불만 있고 아. 삼성전자 다녀도 회사에 불만 책이 없다는 소리 해요. 네. 근데 자기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만족하고 그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하느냐가 저는 성공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결국 태도죠. 네. 태도가 제일 중요하고 네. 진짜 직원 3명이 있는 회사 다녀도 네.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 네, 내면 맞아요. 나한테 도움 되는 거고.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서 굴하지 않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찾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거니까. 그게 굉장히 쉬운 말로는 그냥 긍정적이어라 이런 건데 네. 진짜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최고를 내가 이 회사에서 뽕 뽑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에 네. 학교를 졸업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를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 때부터 꿈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연예인을 너무 좋아해서. 네. 왜냐면은 연예인을 제가 많이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따라다녔어요. 네네. 방송국 앞에서 항상 제지를 당해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근데 들어간 사람들 PD님 네, 거야? PD님들인 거야. 일단은 네. 공부 못하니까 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경비원이나 청소부를 해도 좋으니 그냥 저기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을 중학생 때부터 품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부터 되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네. 22살 때 SBS에 네.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성공을 했어요. 아, 근데 취직을 했는데 이제 창업을 시작한 계기랑 좀 비슷한 게 네. 거기서 저는 엄청난 기회를 좀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모바일 콘텐츠가 막 이제 뜰랑말랑 했을 때예요. 네. 방송에 들어가니까 저한테는 진짜 거의 놀이동산 같았어요. 저는 초흥분 상태로 그 회사를 다녔거든요. 네네.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네. 거기 숙직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어. 그 자리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가지고 어. 근데 신기했던 게 이제 모바일 콘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너무 대단하신 PD님들이 뭘 만들 때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봤을 때 어때? 재밌어? 제가 재밌어요 하면은 내보내고 재미없어요 이러면 그래? 다시 수정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젊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이구나. 아, 내가 솔직히 나는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대학생이고 이분들은 완전 정규직에다가 20년차 PD님들 있는데 나한테 왜 물어보지? 네. 그거 이유 그냥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젊으니까 이론적으로 배운 게 없어도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할 때도 그 자신감이 굉장히 컸어요. 광고주를 설득할 때도 네. 제가 컨퍼런스를 한 번 갔는데 그런 20대들의 트렌드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개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저거를 저런 기계까지 써서 내가 데이터인데. 내가 데이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는 것들이 돈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거의 모든 이 마케팅이 20대 여자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치.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20대 여자를. 저 근데 진짜 이것도 신기한 게 이것도 태도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20대 어린 대표니까 또 주눅 들 수 있거든. 아. 혹은 너가 뭘 알아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거든. 그 와중에 이게 단점이 아니라 이게 강점이야. 맞아요. 내가 너네들보다 더 잘 알아. 나. 오히려 광고주들한테 주눅 들 수 있거든요. 아,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세요가 아니라 당신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맞아. 되니까. 네,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딱 내 컨텐츠 마케팅에 내가 너무 잘할 수 있겠다 해서 23살 시작을 한 거예요. 22살쯤에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졸업하기 전에 이미 법인이었죠. 선배님. 그래서 그 창업을 하고 계속 승승장구했나요? 승승장구했어요, 솔직히. 투자금 8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그 80만 원은 카메라 네. 중고로 아직도 저희 회사에서 그거 쓰거든요. 아, DSLR 카메라를 이제 중고로 하나 사고 네. 그 이외의 모든 거는 벌면 조금 더 사고 벌면 조금 더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가 이제 커져가지고 직원 12명이에요. 12명. 와. 그 지금 20대 이제 후반의 나이에 서울에 집 2채나 있는. 2채 정도의 규모. 아, 자산이 있는. 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시작했을 때 혼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혼자 카메라 사고 조명 이고지고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모델 섭외하고 기획 촬영 편집하고 광고주랑 커뮤니케이션하고 영업하고 이거를 다 혼자. 그거에서 돈 받으니까 요만큼이면 직원 한 명 쓰면 되겠다. 직원 한 명 하고 커지고 해서 지금 12명 네. 회사가. 아, 그리고 보니까 직원들이랑 되게 친하 보이더라고요. 아, 다 20대예요.
저는 그거에 대한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잘한다. 이 모바일 환경 자체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 경력직이라고 잘하는 거 아니다. 맞아. 근데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게 진짜 이게 사고의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걸 봐도 누구는 단점이라고 하고 누구는 강점이라고 해서 그걸 이용하는 거죠. 맞아요. 대진대학교 들어갔는데 누구는 막 뭐 명문대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뭐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다면 나 여기서 1등 해야지, 나 여기서 얻을 거 다 꺼내가야지 하고 SBS 들어갔는데 비정규직이야, 여기 열심히 해봤자 나 정규직도 안 되는데 여기 내 놀이동산이야, 내가 여기서 내가 다 뺏어 먹어야지, 일에 미쳐서 하고 창업했는데 내가 혼자서 이거 어떻게 내가 혼자 다 해야 돼, 이거 내 거야, 이제 내가 벌면 내 돈이야, 열심히 하고. 나 어리잖아, 어린 내가 뭘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어리니까 그 꼰대들보다 내가 더 잘 만들어. 맞아. 맞아요. 짱인 것 같아. 너무 재밌다. 정말요? 어떻게 제 책 보면서 귀엽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니요. 저는 말을 통하는 느낌이라서 재밌었어요. 진짜요? 네. 댓글들 보면은 사업이라는 단어가 부담으로 많이 느껴진다 이런 구독자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저도 어쨌거나 회사를 운영하면서 불안이 왜 없겠어요.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엄청 구체적으로 써요. 왜냐면은 그거를 쓰면은 생각보다 최악이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불안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렇기에 더 불안한 거예요. 내 최악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거를 오히려 내가 눈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최악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거 요번에 해서 뭐 안 되면은 얼마 정도로 날리고 뭐 막말로 회사를 들어가서 뭐 2년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내가 뭐 내 주변 사람들한테 좀 창피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내 친구 누구누구 정도일 것 같은데 얘네한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디테일하게 쓰면은 뭐야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요. 그러네. 떨어질까봐 무서운 건데 여기 밑바닥이 얼마나 깊은지는 내가 봐야지 불안하지 않는 거군요. 그걸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네.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이거 진짜 제 영상에서는 그래서 나는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 위를 보기로 했어. 맞아. 여기는 아래를 보기로 했었네. 그러니까 아래를 보고 거기서 끝내요. 그 다음부터 거기서부터는 내가 불안할 필요 없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근데 저 한번 해볼래요. 되게 괜찮아요. 재밌을 것 같네. 이거 좋은 팁인데요. 대표님이니까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 얘기했는데 혜인 대표님이 생각하는 인재 상황은 뭔가요? 제가 작년에 면접을 한 300명을 받더라고요. 와. 인재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인재상은 자기의 장점을 알고 있는 사람. 자기의 장점을 알아야지 그 장점도 발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잘난 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좋게 말하면 겸손한 건데 저분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장점인데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그닥 그래도 이거를 엄청 잘 포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장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뭘 얻어갈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 제가 뭐 여기에 도움은 별로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저는 제가 이런 장점 갖고 있고요. 저는 이 회사에 이런 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져갈 거예요. 맞아.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제공해야 내 가치를 제대로 전달하고 해야지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니까. 소규모 회사잖아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내가 나 작은 회사에서 일해 이게 아니라 작은 회사에서 내가 더 통제권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어. 이런. 저는 그거를 우리 구성원분들한테 그런 동기부여를 너무 주고 싶은데 그게 제 과제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직원 3명인 회사에서 제가 그 어떨 때보다 열심히 일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때가 더 재밌었거든요. 오히려 나이가 어릴수록 내가 통제권을 갖는 게 더 재밌잖아요. 내가 선택한 게 진짜 상품으로 나오고 결과로 나오고 이런 걸 보는 게 거기서 내 데이터도 쌓이고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뻔한 말 하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뻔한 말도 거기서 확실히 인사이트가 있어 받아들이는 거랑 아닌 사람이랑 가져가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출판사나 지금 일하기 전에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강연 기획을 했었어요. 대학교를 경영학과로 가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은 대학교가 내신뿐만 아니라 그 외에 활동했던 거 자기소개서 이런 게 내신만큼 중요해서 활동을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고등학교를 되게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서 대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뭐 어디 뭐 행사 가서 인턴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그 당시 3G 막 안 터질 정도로 시골이었던 뉴욕시티로 가려면 버스 타고 기차 2번 갈아타고 이래야 갈 수 있는 내가 어디를 나가서 뭔가 대외 활동을 전혀 못하니까 그러면은
누구를 끌어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어쨌든 경영학부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네. 비즈니스 관련된 세미나를 열던 네. 네. 뭔가 액티비티를 해야겠다 생각해서 처음 했던 게 강연을 시작을 했어요. 첫 시작이 친구 아빠. 저희 학교가 부모님들이 1년에 2번씩 면담을 하러 오시는데 친구 아빠 중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누구 한 명은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막 그 비상연락처 네.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아~ 골뱅이 gmail.com 하면 그냥 일반인인데 네. 골뱅이 회사.com들 네, 있잖아요. 네. 골뱅이 애플.com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보니까 네. 필 실러라고 마케팅 수석 부사장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 사람 아들이 기숙사 옆방에 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네. 3번도 인사를 안 했는데 네. 근데 그 이제 아버지한테 안녕하세요. 제가 막 그 친구인데요. 3주 후에 네. 부모 면담 때 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비즈니스 동아리 하나 만들었는데 와서 세미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이메일을 보내고 네. 당시 이제 유일한 동갑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야 나 제 아버지한테 뭐 보냈다 하니까 그 친구가 비웃으면서 야 차라리 빌 게이츠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아 맞아 뭐 안 되겠지 네.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오케이를 해주신 거예요. 아마도 이제 아들 친구라고 믿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받고 나서 아들한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처음으로. 아 진짜? 네. 친구이라고 네. 말했는데 네. 내가 사실 너네 아빠한테 연락을 했는데 이런 거 해주시기로 했다. 그때 이후로 그 친구랑 되게 친해졌는데 그때 그 아버지가 오셨을 때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명, 20명 올 줄 알았어요. 네. 100명 앉을 수 있는 강의실이었는데 자리는 다 차고 우와. 옆에 계단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서 있을 정도로 면담하러 왔던 학부모님들까지 줄 서서 밖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와. 네. 그때 그 경험이 아 내가 뭐 누구를 불러서 만들었는데 100몇십 명이 줄을 서서 내가 만든 거를 위해 기다리고 있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을 키면은 이 사람이 앞에 나와 있고 CNBC TV를 틀면은 이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친구 아빠가 와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해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 되게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누구든 연락할 수 있겠다 라는 좀 자신감도 생기고 아 이분은 얘기를 하면 정말 대단한 분이다, 통찰력이 굉장히 깊은 분이다 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 이 사람도 그냥 또 다른 아저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든 연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고2 때를 시작으로 대학교 이후에도 한 10년 정도 그런 강연 행사 기획을 계속 했었어요. 와. 네. 저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계속 스스로 깨우치는 게 뭐냐면 나는 천직 크리에이터다. 그렇죠. 나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야겠다 네, 라는 네. 생각이 또 들면서 궁금해요. 어떤 우태영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게이바이너 쪽도 만나고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네네. 있어요? 제가 출판사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게리비 때문이었는데 우연히 프리롤 광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그 40분짜리 강연으로 띄워놨더라고요. 이제 스킵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첫 마디가 너무 좀 신선해서 그게 뭐였죠? 사업가 기질을 절대 가르쳐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도 되게 사업에 대해 관심이 많고 네. 그랬던 시기여서 이 사람이 도대체 뭘까 하고 팔로우를 하다가 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이랑 뭔가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옆에 붙어서라도 일을 좀 배우고 싶다. 대학교 3학년이어서 네. 그 사람이랑 만나려면은 뭐 회사에 인턴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하거나 하는데 그 당시에도 게리비가 운영하던 그 베이너미디어라는 회사가 전 직원이 900명 거의 1000명이 되는 미디어 회사였기 때문에 네네. 말단 인턴이 CEO랑 일할 수 있는 그쵸.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이랑 좀 동등한 위치에서 네. 파트너로 좀 접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시기에 네. 딱 그분의 이제 5번째 책 크러싱 잇을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뭐 몇 달 후에 낸다 라고 막 홍보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저 책의 판권을 사서 한국에다가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면 뭔가 출판을 같이 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로 내가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 그때 이메일을 보냈어요. 뻥을 쳤어요 제가. 네네.
내가 한국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네. 너의 다음 책을 한국에 내고 싶다. 어떻게 하면은 가져올 수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처리를 하겠다. 네. 없던 출판사도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게린의 팀이 이거를 출판사 부사장한테 전달을 해서 네. 하퍼콜린스 대형 출판사의 네. VP가 네. 저한테 별의별 이제 계약서들을 이메일로 보내면서 네. 진행을 하자라는 식으로 얘기가 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네, 네. 난 이거는 예상을 못했는데 근데 마침 그때가 딱 크리스마스여서 네. 부모님 뵈러 잠깐 한국에 왔었다가 고민을 했었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왕 한번 해보지 뭐. 네. 미국에 이제 본사 출판사가 있고 나라마다 판권 에이전시가 있어서 계약을 받아야 되는데 에이전시한테도 이미 제가 보낸 메일이 전달이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출판사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시라고. 어떻게? 근데 저 그때 24살인가 대학교 3학년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네. 당시에 살고 있던 용산 구청에 그래 가야지 바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 어떻게 출판사를 되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7,000원과 주소만 있으면 네, 얼마 안 해요. 된대요. 네. 가서 27,000원과 그거를 내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미쳤다. 네. 에이전시한테 사업자 등록 나왔습니다 하고 보내니까 에이전시는 당연히 그저께 설립된 출판사가 듣도 보도 네. 듣도 보도 못한. 어떻게 이 이제 이 네. 대형 저자의 이게 그걸 연결이 나왔을까? 됐을까? 네. 저한테 뭔가 이전에 하셨던 이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본사 측에 이제 최종 협상을 할 수가 있다.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미국이랑 한국에서 연사분들 초청해서 강연을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생 때 섭외했던 분들의 이제 이름을 쫙 나열을 하면서 네.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과 작업을 했고 이 이 출판사는 강연을 기획하는 이 에이전시의 이제 자회사처럼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네네. 이제 게리 V를 이제 데려오면서 네. 이제 해외 사업 진출을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해서 완전 fake it until you make it이다 이거 완전. 포장을 해서 아 이거 에이전시에서 들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네. 해서 보냈는데 된 거예요. 와. 막 2주 전에 낸 1인 출판사의 첫 책이 게리 V의 책이 된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막 아마존 글로벌 베스트셀러 1, 2위 다투고 막 이랬어가지고 네. 영향력이 엄청나죠. 미국에서는. 내가 뭘 한 거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 무서웠어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계약을 하고 나니까 그럼 이제 번역을 하고 네. 편집을 하고 책 디자인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서점들에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그 당시에 진짜 번역도 네이버에다가 책 번역 검색해서 첫 번째 나온 사이트 클릭해서 거기에 그냥 전화해서 네. 가격 내고도 안 하고 그냥 줬어요. 거기까지는 뭐 할 수 있어. 그쵸 그쵸. 근데 이제 편집을 해야 되고 네. 디자인도 해야 되고 유통을 네.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미국에서 지금 20년째 살았거든요. 저는 네. 뭐 말하는 거는 좀 괜찮은데 음. 이게 또 문법이나 어휘나 이런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책의 내용을 어쨌든 편집을 해야 돼서 아는 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출판사를 하시던 사장님께 이제 쫄래쫄래 쫓아가서 도와주세요. 네, 제가 이 판권이랑 그치 일은 대박인 걸 이거는 따왔으니까 다 하고 네. 추후에 마케팅도 제가 이제 네. 할 테니까 네. 대표님께서는 편집이랑 디자인 이거랑 이제 유통을 좀 맡아주시면 네. 그러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던 파트너십이 지금 이번 책까지도 그래서 저희 책에 천그루숲이라는 출판사가 네, 지금까지 계속 파트너로 계속 하고 있어요. 와 대박이다. 네.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앞으로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에 따라 제가 갑자기 그냥 뭐 일론 머스크를 만나서 뭐를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에 그냥 찾아가면은 네. 사실 뭐 연결고리도 없고 네. 근데 그렇게 차근차근 영향력을 이제 있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초청을 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런 커뮤니티 나만의 또 커뮤니티를 그렇게 구축을 해나가면서 유명한 사람을 목표로만 삼지 말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있으시면. 지금은 마케팅을 가르치고 컨텐츠 가진 분들의 브랜드를 함께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네네, 맞아요. 회사 네네. 다니고 지금은 나오셔서 또 개인 사업하고 계시죠. 네네. 이상한 마케팅이라는 마케팅 대행사를 창업을 해서 2년 정도 만에 업계 1위로 만들고 거기서 이제 경영을 했었죠. CEO를 했었죠. 아 진짜요? CEO셨어요? 어리고 하니까 직함을 너무 높게 하는 것보다 팀장이라고 했을 때 더 친근하게 해주니까 이상한 김 팀장이라고 했었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동갑이신 것 같은데? 90년생? 네네. 아 일찍 커리어를 빠르게 쌓아오셨네요. 아, 그쵸. 저 22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네. 되게 조그마한 회사가 처음 시작해서 성장하는 과정이 항상 있었어요. 일찍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월급 80만 원에 시작했다고요? 맞아요. 지금은 월에 1억을 버신다고. 맞나요? 그쵸. 네, 통장 계좌를 얼마 전에 인증을 했었어가지고 네. 월에 1억 얼마 좀 들어오는 거를 인증을 했었죠. 저희가 네. 공통점이 있는 거는 네. 80만 원, 150만 원 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네. 회사에서 내가 호구로 잡혔다라는 기분이 그쵸, 들 정도로 그쵸. 회사에서 되게 열심히 일했고 그것들이 이제 풀어진 거여가지고 네, 맞아요. 호구 같이 일하지 말라라는 풀 문장을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직원일 때도 못하는 사람이 나가서 자기 거를 잘 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비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내 책임 아니야. 선을 끊는 것 자체가 내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미움을 살 수도 있는 말이긴 한데 맞아요. 저도 회사를 다닐 때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디자이너니까 이 회사에서 하는 작업들이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니까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 브랜드를 키우지 않으면 이직을 할 때 어디에서 일했어요를 당당하게 못 말할 것 같다는 생각 맞아요. 때문에 내 거 키운다는 생각으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은 게 이제 어느 회사에서든지 자기 것처럼 일을 하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하루는 월급이 반만 들어온 거예요. 전 직원이 난리가 났어. 그 80만 원에서? 80만 원 몇 개를 받다가 저도 160으로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60 와중에서도 50%만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전 직원을 다 모아놓고 왜 50%만 들어왔는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원래 해와야 됐던 그 금액을 제가 못했었어요, 그 달에. 근데 전 직원한테 월급이 50%만 나간 이유 중에 하나를 제 프로젝트 정산서로 이제 들이민 거예요. 다 같이 하는 프로젝트였으니까 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제가 하나였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그때 이 사건을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네. 너 그 회사 빨리 탈출해라. 너 나와라.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이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내가 진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왜 월급이 나가지 못했을까? 아, 회사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는구나. 현금 흐름이 좋으려면 매달 순수익이 좋아야 되는구나. 모든 회사의 현금 흐름 상황에 대해서 처음으로 깨우쳤어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훈련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 처음으로 프리랜서를 했을 때 2016년 정도에 나오자마자 월천을 그때 찍었었어요. 제가 원래 담당이었던 프로젝트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네네. 그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회사 안 거치고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 너무 수월하게 프로젝트 의뢰를 받게 되고 계속 연속으로 해서 저한테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생겨도 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나를 블레임하지? 라고 제가 그때 생각했으면은 아무것도 누적시키지 못했을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바뀌지 않잖아요. 제가 불평해봤자. 네네. 바꿀 수 있는 건 나의 마음가짐과 노력뿐이니까 모든 경험을 그냥 다 훈련으로 누적을 시켜서 저한테 이제 많이 다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더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그쵸. 월급 이외에 얻어가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해서 맞아요. 월급은 적었지만 그 네. 회사의 시스템을 돌아가는 걸 배웠으니까 맞아요. 네. 그거의 10분의 1만 돌려도 그쵸. 충분히 먹고 사는 돈을 그쵸, 벌 수 그쵸. 있잖아요. 그쵸.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네. 저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내 성취감의 목격자로 증인이 계속 될 수 있잖아요. 네네. 이상한 마케팅도 초반에 적자 구간이 꽤 있었으니까 네. 왜 도망치지 않았냐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저한테 발견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 용기의 근간이 진짜 엄청 되셨어요. 난 초반에는 좀 못할 수 있어도 나라는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했을 때 안 된 적은 없었다. 약간 이런 거? 그게 있는 20대랑 그게 없는 20대는 되게 다르잖아요. 편하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맨날 스스로한테 쪽팔리지 만들자. 네. 제가 애초에 대기업을 못 가봤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이 얘기 되게 자주 하거든요. 아, 저희 진짜요? 팀원들한테. 지금의 드로엔드는 없었을 거야. 내가 처음부터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었다면.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저는 수익적으로 나왔을 때 바로 돈을 벌지 못했는데 회사를 다닐 때 브랜드를 키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돈적인 건 하나도 몰랐어요. 저는 내 제품이 잘 팔려야 되고
되고 왜 안 팔릴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계속 고민해서 그걸 배우니까 나왔을 때 나 그때 호구 잡혔네가 아니라 그 배운 거를 저한테 쓰니까 드로앤드라는 브랜드를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진짜 엄청 공감해요. 제가 회사의 평균 수익률이 30%였거든요. 제가 네. 하던 프로젝트에. 근데 제가 그걸 80%까지 낸 적이 있었어요. 미팅하러 갈 때 정산서를 전 5개씩 준비해가요. 모든 상황에 맞춰서 다 하려고 수익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제 거를 하게 됐을 때 미팅 자리에 딱 갔는데 이제 엄청 큰 회의장에 저 혼자 앉아있고 설명을 하는데 워낙 그런 자리에 제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겠다 하고 안 될 비딩 미팅 같은 것도 제가 다 갔었거든요. 너무 꿀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사가 해서 안 될 급이면 진짜 높은 급이거든요. 거기 나 혼자 가게 해준다고? 대박 이러면서 막 제가 얘기했을 때 저 사람이 무슨 표정 짓는지 나의 어떤 부분을 좀 마음에 들어 하는지 저한테 데이터가 다 학습이 되잖아요. 네. 비언어가 되게 중요하니까 비언어들을 확인하러 갔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모신 분들 되게 공통적인 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걸 기가 막히게 찾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공통점이. 맞아요. 제 채널 영상 중에 하나가 100만 뷰가 넘게 나온 게 있는데 MZ세대가 퇴사하는 진짜 이유였어요. 근데 거기서 좋은 얘기도 많았지만 욕도 많이 먹었거든요. 일의 의미를 못 찾아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게스트가 해줬는데 그거를 가지고 댓글에 돈이나 많이 주고 얘기해라 라는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공감할 수가 없었거든요. 나 속으로 공감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돈 못 벌어. 절대 성장할 수 없고 너는 항상 그 월급에서만 머물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이렇게 나왔는데 참아 못했는데 해주시면 안 돼요 대신?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닐 거잖아요. 둘이서 얘기하면 좀 덜 욕먹더라고. 근데 이게 정리하면 연봉 조금 더 받아봤자 길게 봤을 때 되게 조그만 이익일 수 있거든요. 그 조그만 이익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린 진가는 진짜 3년 뒤, 5년 뒤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뭐 단타를 할 거냐 이건 사실 성향 차이인데 저희는 사실 미래 가치에 투자한 사람들이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쵸. 그리고 저는 심지어 저는 한 번도 회사에 돈을 네가 이만큼 주면 내가 네. 그제서야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제가 소름 돋는다 되게. 똑같아서요? 회사를 들어갈 때 시급이 12.5불짜리 자리를 구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지금 제 사무실 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면접을 보는데 네. 그 분이 얘기해주는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레 겁을 먹기보다 여기서 일하면 진짜 다양한 디자인을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심지어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하고 싶어서 저 10불 받을게요. 한 3개월만 한번 저 써보고 아니면 그때 내쳐도 된다 하고 다니고 결국에는 10불로 3개월 일하고 12.5불 더 이상으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진짜 공감되는 게 저는 제가 쓰는 무급 전략이 있어요. 그냥 아예 무급으로 일하겠다고. 같이 그 정도로? 네. 저 이상한 마케팅 할 때도 마케팅 이력이 하나도 없는데 자청님하고 창업하자고 제가 제안을 먼저 했거든요. 그냥 나 돈 안 받아도 되니까 한번 써봐라.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고용해라. 근데 네. 그거 자신 있었어. 나를 한 2개월 동안 겪어보면 같이 안 하고 싶을 순 없겠다. 이런 생각은 있었죠. 제가 회사 다닐 때만 해도 항상 자신감이 없이 다녀서 특히나 미국에서 다니니까 미국 학위도 없고 문화도 잘 모르는 나를 그쵸, 왜 그쵸. 뽑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뽑아주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하고 여기서 일하는 것만으로도 배울 게 있다는 생각에 진짜 열심히 일해서 내 포트폴리오 가득 채워서 나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사실 들어간 거였어요. 옛날부터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비슷한 IQ를 가졌고 네네. 사칙 연산을 할 줄 알면 능력적인 거는 2배 이상 나기 힘든데 같은 일을 했을 때 나만큼 밥 먹고 이것만 생각할 사람은 없겠지? 이러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도 맨날 회사 끝나면 주말이라든지 저녁에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제 문구회사 다녔으니까 문구 섹션 다 가서 이 회사는 뭐 하는지 인스타 다 뒤지고 살펴봤거든요. 시킨 게 아닌데 저는 그래서 회사를 한 5군데 넘게 다녔었거든요. 호구를 잡힌 데가 있었고 여기는 내가 호구처럼 일할 만큼 가치가 있는 회사가 아니야 라고 느껴서 몇 개월 만에 나온 데도 있어요. 이런 회사는 안 된다 라는 좀 기준점을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퇴사하는 시점은 저한테는 얘가 여기서 발전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고 내가 영향력 줄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고 이거를 느꼈을 때 저는 항상 그만뒀어요. 이거 너무 좋은 기준인데요? 내가 이 회사에 도움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따지고 그쵸. 보면 저희 팀원들한테 사운이 있거든요. 배워서 나가자. 진짜로 항상 독립심을 키워주려고 해요. 제가 없어져도 이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그래야지 저랑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경영을 했었어야 됐을 때 진짜 비정규직까지 합쳐서 막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저희 직원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내가 여러분한테 가치가 있을 때까지만 날 선택을 해라. 그게 없으면 언제든 나가도 좋고 우리는 어차피 평생 못한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의 선택을 내가 계속 받기 위해서 난 계속 발전할 거다. 진짜 공감돼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않는 편이에요. 나가지 말라고 한다고 안 나갈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제가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고 올려준다 뭐 해준다 이랬지만 나갔거든요. 만약에 이 팀원들이 계속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저는 네. 계속 성장하는 느낌이 들게끔 맞아요. 저도 발전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나도 얘를 호구 안 잡는 거고 나도 호구 잡히지 않는 거고, 그러네. 정답이 그거네요. 그러면은 좋게 만나서 좋게 헤어지고.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어떤 거세요? 지금 이렇게 책도 쓰고 있고 음. 강연도 다니고 있고 음. 그리고 출판사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네. 또 새로운 출판사를 또 열어서 두 개예요. 네. 필름 출판사랑 클라우디아라고 오. 신간이 또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연남동에서 카페 공명 대표를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3개인데 계속 이제 늘려나가려고. 지금 30살이라고요? 네, 올해 딱 30살 됐고 수익이 장난 아니시겠네요. 이제 살아났는데 네네네. 사업 시작한 지 지금 한 6년? 7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좀 많이 벌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엄청 심해지면서 당시에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됐을 때? 그때는 한 30억 정도 나왔었고 그게 몇 살 때세요? 그때 25, 6 이 정도 됐던 것 와, 같아요. 네. 저 미국 갔던 나이.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맞아서 반토막 이상으로 깎이게 되고 카페 같은 경우는 10분의 1로 매출이 떨어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거의 적자가 한 달에 막 1, 2억씩 났다고. 맞아요. 그래서 벌어놓은 돈 다 까먹고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메꿔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러니까 적자가 아무래도 카페에서 많이 난 거죠? 카페도 많이 났고 출판도 많이 났어요. 출판도요? 네, 불행이 좀 다가오면 한 번에 오잖아요. 네네네. 말이 1, 2억이지.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나간 거예요? 거의 한 7, 8개월 정도 가니까 빚만 해도 한 10억, 16억 이렇게 넘게 쌓이고 제가 대전 사람이거든요. 네네. 아 이거 진짜 망했다. 대전 가야겠다 이제. 엄마 집에서 살면서 뭐라도 다시 해야 되나 할 생각 들 정도로 많이 힘들었었어요. 잘 나가다 넘어지는 게 더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덤덤하게 얘기하시지만 네. 저는 감흥이 안 되거든요. 그때도 좀 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좀 많이 찾았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니까 좀 수월하진 않았지만 수월하게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저희 매출이 한 50억 정도 나오거든요. 더 점프업을 했네요. 코로나가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든 그냥 똑같이 망했을 것 같고 저희의 부족함이나 좀 문제점이 뭔지 모르고 그대로 갔을 것 같아요. 지금 찾아왔던 게 다행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아니었으면 더 크게 좀 맞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출판업으로 사업이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페로 넘어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무자본으로 했으니까 좀 자본이 생겼으니까 네. 자본을 좀 투자해서 해보겠다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도 조금 있었고 사람들이 출판사 유명한 데 빼고는 잘 모르잖아요. 네. 책을 읽으면 저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데 출판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브랜딩을 좀 해보자. 책은 이제 무형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카페는 공간이 있는 유형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자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이제 와보시면 책도 이제 다 진열돼 있고 메뉴판도 책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다 포인트들을 주면서 필름 출판사에서 운영하는 카페 공명이야 연관성을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카페는 처음에 잘 된 거예요? 초반에는 어쨌든 오픈파일 이런 게 있으니까 네네. 올라오다가 카페 차린 지 한 7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카페도 좀 평수가 넓어요. 한 네네. 120평 정도 되는데 네. 연남동에 네. 그러니까 와. 이제 월세가 좀 월세가 얼마예요? 저희 한 1,500 정도 되는데 일을 좀 버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카페에 대해서도 잘 알았던 건 아니니까 시작을 했다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좀 여실히 알 수 있게 됐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노력하는 와중에 적자가 네, 1억씩 1억씩. 나고 그 기분은 어떨까요? 모든 게 다 마이너스니까 네. 대출을 아무리 끌어와도 막을 수가 없는 지점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친구한테도 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수준까지 가니까 잘 될 수는 있는 건가? 내가 이거 왜 시작했지? 진짜 자책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진짜 많이 들었는데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헤어놓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모자라지?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의식적으로. 어쨌든 이제 직원분들을 채용을 해서 같이 함께 할 때도 네. 그 코로나 때 직원분들이 없었으면은 진짜 망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옆에 카페들은 직원분들이 다 이제 해고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선택했던 거는 그러지 말고 이들과 같이 함께 방법을 모색하자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지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게 그 첫 번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적자가 나고 있는데 해고를 안 시키고 네. 버티고 거기서 우리 걸 더 가져가서 보완하자라는 그런 마인드셋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게 네.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중에 하나가 망한 거지 내 자신이 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더 마이너스로 가도 경험이고 자산이 될 거지 더 힘들어지진 않겠다. 어차피 지금 힘들었으니까 네. 하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와닿진 않아요. 그쵸. 너무 힘드니까. 왜냐면 전 사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제가 했을 때 진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궁금한 거 있는데 좋아요. 네. 세진 PD가 진짜 질문 안 하거든요. 진짜요? 네. 말하시는 게 큰 사업을 벌리고 실패도 해보고 했는데 되게 덤덤하신 거예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되게 불안하고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심적으로 컨트롤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혹시 있으면 좀 들을 수 있을까? 작가라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원래 작가가 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그 기록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책을 쓸 때도 진짜 불안한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썼거든요. 머릿속에 있던 불안함이나 마음에 있던 것들이 여기에 쓰여지니까 좀 더 훨씬 덤덤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뭔지 모를 때도 기록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체가 생기는 순간 그게 좀 정리가 되는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아니구나라는 걸 적다 보니까 알게 되는. 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단어가 돼도 좋고 불안해 뭐 이런 게 돼도 좋고 거창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쓰다 보면 좀 더 덤덤하게 바라보게 되는. 저도 불안할 때 글 쓰거든요. 네. 거기 안에 도움 되죠. 답이 있거든요. 네, 맞아. 모든 해답은 내 안에 있는데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맞아. 글 쓰다 보면은 결국 내 머릿속에 있는 건데. 맞아요. 네. 네. 대표님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반대로 잘 된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더 빠르게 성장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코로나 때문에 직업을 잃으신 분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 좀 화두가 되기도 했고 네. 비대면으로 강연도 많이 하고 온라인 클래스 열풍도 더 많이 불어서 맞아. 혜택을 보은 입장인데 네. 코로나 때문에 불이익을 보신 분들을 만나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반대로 봤을 때? 변화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적응을 하는 게 잘하는 거지. 그거에 올라타지 못하면 사실 원망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네. 그걸 좀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안 이겨내는, 되면 네.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되게 싫잖아요. 보기 싫죠. 힘들 때.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는 게 일단 필요한 것 같고 연남동 옆에 보면 이제 랜디스 도넛 다 땡볕에서 줄 서고 있고 비와도 줄 서고 예를 들어 노티드 가도 다 줄 서고 네네네. 근데 우리 카페는 텅텅 비어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이건 그냥 핑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탓하는 건 너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변명의 여지들을 만들지 않는 연습들을 계속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희 게스트로 나오신 분들의 다 얘기가 다 공통돼요. 자기한테 집중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 거를 구분지어서 잘하는 걸 하고 겪은 스토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맞아. 네, 그런 삶이 힘듦을 줄 때 네. 그걸 어떻게 해서 극복할지를 생각하는 거. 네. 대표님이 생각할 때 중심, 사업가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거지. 기준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요즘에 막 메타인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네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자기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 내가 뭘 잘하는지 알고 뭘 못하는지 알아야 쉽게 안 무너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첫 단계고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쟤네 뭐 하지? 뭐 잘하지? 나는 뭐 잘하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 단계 거치고 나면 이제 나만의 아이템들이 만들어지면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지 않나? 잡혀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에 대해서 아는 거가 되게 네, 맞아요. 중요하겠네요. 나를 아는 거. 내 안에 검은 양을 키우는 블랙십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대표님 봤을 때 사업을 좀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사실 누구한테나 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사업을 하라고 권하거든요. 제 또래 친구들도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근데 모두가 불만이에요. 술을 같이 먹더라도 욕하더라도 출근은 하지만 내가 만드는 것들은 욕하면서라도 잘 해야 되고 더 네. 뭔가를 연습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냥 긍정적이게 해야 된다는 루트들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모든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요즘은 사업하는 게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잖아요. 네, 훨씬. 플랫폼도 많아지고 그리고 그 사업이라는 게 막연할 수 있는데 그냥 저기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만 등록하면 되는 행정적으로 거여서 맞아. 상품이든 서비스든 그냥 올려놓고 그게 팔리면은 그게 그때부터 시작인 사업이다. 거여서 되게 간단한 건데 진짜. 네. 사업하고 컨텐츠를 만들면서 오히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그걸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면 사업도 같이 크고 다 윈윈인 구조로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점점 이 컨텐츠가 나를 닮아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 사업 아이템 같은 거 찾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소비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있는데. 순간 스캔했어요. 이런 어떤 그런 거는 많이 안 쓰는데 제가 네네. 관심 있는 거 먹을 거라든지 아니면 책 한 달에 진짜 그 쓰는 것들이 좀 많아요.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관심 있어 하는 걸 계속 많이 쓰려고 노력하는. 확실히 그런 걸 투자해본 사람이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맞아요. 안다고. 네, 카페도 많이 가본 사람이 잘 알지. 감도 훨씬 많고. 맞아요. 책도 책 많이 읽어본 사람이 쓰는 거지.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찾는 거가 네. 소비 패턴을 봐도 괜찮겠네요.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파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그냥 하는데 그냥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시작이 두려우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해. 근데 뭘 하려고 하면은 그냥 하지 마. 진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자기 객관화나 뭐 시장 분석 이런 거는 하고서 시작을 해라. 그런 단계를 거쳐야지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공 기준이 있을까요? 저 이런 질문 네. 너무 많이 받는데 뭐라고 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성공이 뭔가요? 일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삶이랑 잘 분리가 안 돼 있으시고 네네.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그 안에서 행복을 진짜 많이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걸 밸런스 있게 하는 삶이 성공인 것 같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 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자금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게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한 거 언제든 할 수 있고 일할 때도 행복하고 소소하게 뭐 먹을 때도 행복하고 그 행복들을 계속 채울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게 성공이지 않나 하는 생각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해야 되는 일을 적게 하고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할수록 성공한 거다. 네, 네. 진짜 돈 엄청 많고 불행하게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맞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오히려 진짜 괜히 돈뽕 맞아가지고 이상한 데 사느니 적당히 벌고 적당히 행복하게 사는 삶이 네.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저도 비슷한 생각.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버세요? 아니. 적당히, 적당히. 그러면 또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또 이런 분들은 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최종적인 것들 얘기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카페 하고 있는데 고깃집도 차리고 싶고 아 진짜요? 네. 요식업을 조금 더 네. 확장하고 싶구나. 컨텐츠적으로는 저 작곡도 배웠거든요. 제 최종 목표도 이제 영화 만드는 거고 다양한데 결국에 그냥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다. 최종 목표라고 하면 이제 작은 CJ를 하나 만들자. 컨텐츠 FM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표들, 꿈을 갖고 그냥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리지만 선배님이네요. 아닙니다. 여기가 밀레니얼 선배였네요. 아니에요. 아니 그 영상들도 초반에 인스타 그거 하실 때도 많이 보면서 아, 나 선배님이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도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저한테 처음 연락 주셨을 때 디자인 전공하셨다고. 네네, 맞아요. 시각이랑 영상 디자인 했어요. 저 시각 영상 디자인과인데? 아, 영상도 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디자이너로도 활동하셨나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부터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런 걸 했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처음에는 핸드폰 케이스 디자인해서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했었고. 아 진짜요? 지금은 폴웨어 아, 브랜드의 네. 대표가 되셨잖아요. 폴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냥 취미로. 근데 엄청 재밌는 거예요. 폴 학원을 맨날 가고 자기 전에도 내일 뭐 연습하지? 막 이 생각만 하고 매일 하려면은 강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격증을 따고 폴 강사를 하게 된 거죠. 오, 폴에 관심이 많으니까 폴웨어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예쁜 영상 만드는 그런 걸 엄청 좋아해요. 저도 네. 그랬고. 근데 이제 예쁜 영상을 만들려면 배경도 예뻐야 되고 폴도 잘해야 되고 옷도 예뻐야 되는데 입고 싶은 옷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었어요. 제 팔로워분들이 거의 폴 하는 분들이어서 사고 싶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오. 그냥 처음에는 뭐 이름도 없이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 취미를 하니까 그 취미를 하는 사람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네요. 니즈를 파악해야지 이것도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거, 파악한 네, 거죠. 맞아요. 내가 필요한 게 그들이 필요한 거일 테니까. 네네네. 원래 저희 브랜드 옷 이전에는 좀 스포티한 디자인들이 많았었는데 발레도 턴하는 동작 있잖아요. 돌아가는. 아, 그쵸, 그쵸. 네,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발레복 느낌으로 하늘하늘하고 우아한 디자인 만들면 되게 영상 예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옷에 발레 동작 이런 걸 좀 넣어가지고 그런 폴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조회수 100만 넘었다는 그런 네네. 게 그렇게 만들었던 동영상이었어요. 그전에는 판매가 됐어요. 없었어요? 네, 그전에는 없었는데 입고 하면 예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해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판매가 많이 돼서 그게 약간 믹스네요. 발레랑 폴댄스랑 좀 섞어가지고. 오, 신기하다. 그거를 처음에 제작할 때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쁘겠다. 근데 막상 제작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원래는 샘플 하나를 만들었었고 거기서 공장을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럼 공장에서 거기는 직접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샘플 만드는 데는? 샘플 만드는 거 인터넷으로 아, 인터넷으로?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검색해서 찾아도 그거를 만들려고 전화를 한다던가 안 해보거든요. 저 원래 근데 대학생 때부터 뭐 만드는 걸 좋아했어서 동대문 종합시장 이런 데도 자주 가고 그래서 그런 게 막 생소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팔아주세요 이렇게 된 거고.
있군요. 네네, 살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메시지 와서. 그게 얼마나 많이 쌓였을 때 판매를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아,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한데 소량도 제작할 수 있어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했는데 폴 학원에서 입소문이 난 거죠. 그때는 뭐 이름도 없었어요. 라벨도 없이 사겠다는 사람들한테 판매하고 그러다가 원래는 학원을 하려던 거였는데 학원 준비하는 그 속에서 이 폴웨어를 만들었던 건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잘 되고 이게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서 그냥 이거를 계속 해보자 생각하고 폴 하는 거는 온라인 클래스로만 가르치고 네,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온라인 클래스 가르치면 내가 한 번만 가르쳐 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폴 댄스를 잘하게 되면 내 브랜드를 입고 싶어져서 이게 내 고객층을 모으는데 굉장히 좋은. 맞아요. 그리고 그쵸? 온라인 클래스 할 때도 저희 옷을 입고 촬영을 다 했었고 네. 그리고 다른 뭐 폴 광고 촬영을 할 때도 저희 옷을 입고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 그러네요. 네. 폴 하려면 폴이랑 마찰이 있어야 돼서 노출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아, 그래서 다 짧게 입고 하시는구나.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 SNS에 올리기 조금 부끄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뭐 저도 그랬을 때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노출은 덜 하면서 다양한 동작은 잘 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오, 이것도 굉장히 니즈를 되게 잘 파악하시고 한 것 같은데 혹시 제 채널에 드로마이 브랜드라는 네. 시리즈 보신 적 네, 있어요? 봤어요. 그거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다가 하게 된 거라 항상 그런 게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지식이 없다.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브랜딩 같은 거 잘 모르는데 어쩌다 보니 브랜딩이 됐고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앤드류님 영상 보면서 지식을 좀 더 얻게 된?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얘기를 먼저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먼저 나누면 거기서 수요가 있으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돈이 된다.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돈을 버는 법 이걸로 네네네네. 사실 그 시리즈가 시작된 거였었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좋아서 폴댄스를 시작했고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내가 옷을 만들었고 그거를 SNS에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퍼지면서 이거 어디서 사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 구조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앤드류님이 항상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자 이거를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딱 그랬던 케이스여서 얘기가 잘 될 것 같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드신 브랜드 이름이 르니크. 네. 최근에 팝업 스토어도 맞아요. 하시고. 네, 두 번째 팝업 스토어. 아, 두 번째요 벌써? 네네. 취미에서 브랜드를 만들기까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팬을 만들어야지 하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팬이 된 분들이 폴웨어를 저희 옷만 구매하시고 자발적으로 포스팅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을 많이 써서 광고를 하는 것보다 우리 브랜드의 팬을 만드는 그런 게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2차 콘텐츠가 생기고. 맞아요. 이대로만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패션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냥 지금도 좋아서 이대로만 계속 하고 싶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이대로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거 유지 못한다. 계속 발전하려고 이런저런 시도도 하고 그래야지 유지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유지만 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거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엄청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무실도 구하고 직원분들도 채용하고 그런 식으로 커지게 됐어요. 그러면 확 커지게 된 계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을 하니까. 홈페이지를 만들고 나서부터 그런 것 같아요. 구글 주문서랑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네. 상담해드리고 근데 그러면 상담하고 구매까지 가는데 장벽이 많은 거죠? 네,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하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사고 싶고 이거 예쁘다 하면은 바로 이게 연결이 되고 바로 구매가 이어지면 그때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쑥 성장을 한 거네요? 네, 최근 맞아요. 2년 동안? 저희 인스타그램이랑 홈페이지 연동해서 상품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연결해서 뭐 폴 영상 보고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게 그럼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 엄청 잘 활용하셨네요. 맞아요. 저희는 다른 광고는 안 하고 인스타그램 광고만 했어요. 그럼 거의 컨텐츠로 많이 맞아요. 이제 광고가 되고 네네. 거기 들어오면 거기 클릭해서 바로 이제 웹사이트로 전환돼서 맞아요. 제가 올린 폴 영상을 광고해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폴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면 같은 폴 영상이어도 유독 조회수가 많은 영상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걸로 이제 광고 돌리면 맞아요. 더 그렇게 하죠. 효율좋잖아요. 네. 자동 A/B 테스트가 된다니까요? 맞아요. 네. 저처럼 이렇게 영상을 많이 활용하는 브랜드는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고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 팝업 스토어를 했을 때 그 매장에 폴을 설치했어요.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재밌게 즐기다 갈 수 있는 네. 여기서 인증샷도 찍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폴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찍어서 스토리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덮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와. 이제 갈수록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네. 이제 거기가 폴러들이 꼭 와야 되는 뭔가 그런 이벤트 장소 뭐 이런 네. 것처럼 돼서 근데 또 저희 옷이 이제 실제로 보면 더 예뻐요. 이게 그 옷은 사실은 맞아요. 실제로 봐야지 더 사고 싶어지잖아요. 맞아요. 원단도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보고 그러면 하나 살 거를 3-4개 사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여기도 믹스가 들어간 게 감성 카페를 여기다 섞은 거야.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폴이라는 거에 요가복도 좀 섞여 있고 발레도 좀 섞여 있고 거기에 이제 인스타그램 감성 카페도 좀 섞여 있고 섞다 보니까 이제 르니크만의 이게 나오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학생 때부터 폰 케이스를 만들어서 팔았던 실행력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폴을 하면서 디자인한 게 엄청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 브랜딩 컨설팅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는데 뭘 하고 싶냐, 주얼리 브랜드를 하고 싶으시대요. 남자분인데 여성 주얼리를 하고 싶은데 본인이 디자인도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동대문에 가면 이렇게 다 만들어준다, 이게 맛이 좋아서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이 될 수는 있는데 브랜드가 될 순 없다. 다른 주얼리랑 차별화를 주는 거 아니고 그냥 떼어다가 이름 멋있게 지어서 붙여서 팔 거면 이거는 안 된다. 이게 시작은 할 수 있는데 그쵸. 그게 오래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금방 카피가 되잖아요. 맞아요. 네. 유명 브랜드도 카피한 제품도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제품 사는 게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이거를 사는 거잖아요. 그쵸. 카피가 저희 제품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지금은 그렇게 큰 의미를 안 두는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저희 게 조금 더 비싸도 저희 걸 사고 그렇더라고요. 그쵸. 기왕이면은 진짜 브랜드를 사는 게 좋죠. 재밌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네. 여기까지? 책을 세 네. 권이나 어떻게 쓰신 거예요? 죽을동 살동했던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책을 내가 어떻게 쓸까를 좀 생각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다 직업군인이잖아요. 직업군인은 공무원이니까 투잡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 부자가 없으니까 부자 되는 법도 몰랐어요. 그때 당시 제가 했던 생각은 학벌을 좀 따야겠다. 석사를 해야 되겠다. 석사를 하면 거의 3년이 걸리잖아요.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성공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보다가 책을 한번 써볼까? 라는 것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인창님이 찾은 빠른 나의 추월 차선의 길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책만 쓰면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거죠. 책을 네. 내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 시작을 어떻게 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책 쓰기 수업 같은 거를 좀 들었었어요.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생각보다 가격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별 게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사실 전 동기부여가, 저는 돈기부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돈을 투자한 만큼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네. 무료면은 내가 마음가짐 달라지는데 교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면 한 번 안 가면 200만 원씩 깎이는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하게 된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들으셨어요? 그때 당시 거의 그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책 네, 쓰기 가격이요? 그때 당시엔 그걸 듣고 거기 7주 과정인데 제가 5주 만에 이제 책을 썼죠. 책을 쓸 때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때 강원도 원주 살았거든요. 집 근처 스타벅스 가가지고 10시 오픈하면 저녁 10시까지 카페에 죽 치고 책만 썼어요. 아까 말했던 그 동기부여라는 게 네. 20 중반대잖아요. 네, 26이었죠. 그때 1,000만 원을 투자한다는 건 사실 네. 그들의 마케팅인가요? 아니면은 뭔가요? 예, 이상한 교육에 돈을 크게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반대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미친 행동을 해야지 성장하고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직업군인 월급 뻔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200대 초중반인데 저는 적금도 열심히 붓고 있었고 네네. 엄마한테 돈을 맡기면서 이제 한 달 용돈 50만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을 듣기 위해서 제가 돈이 묶여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하다가 이걸 들어야지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을 해가지고 처음에 대출 낸게 되게 어렵잖아요. 망할 것 같고 네네네. 대출 내서 결제를 했죠. 와 대단하다. 같은 거를 들어도 마음가짐, 태도 아까도 거기서 조금 실망스러웠다고 하셨지만 네. 이거를 통해서 내가 책 쓰는 거에 대한 그거를 갖게 되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그걸로는 좀 충분히 돈값을 했네요. 저는 충분히 돈값을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육이든 퀄리티를 떠나서 내가 거기서 어떤 걸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서 무조건 2배, 3배, 10배, 20배로 가는 거죠. 결국에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웃풋은 내야지. 맞아요. 아웃풋을 내서 책이 됐으면 이건 진짜 1,000만 원짜리 책이거든. 나한테는 맞아요. 1,000만 원을 냈으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한 권을 쓰고 나니까 2권, 3권은 좀 어땠나요? 책을 사실 처음 써보면은 첫 번째 쓰는 게 제일 어렵고 두 번째
번째, 세 번째부터는 생각보다는 되게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6번째 책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사 이 책은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일 걸렸어요. 뿌이뿌이뿌이. 구조를 알고 기획을 할 줄 아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획을 하고 뼈대를 잡고 글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써왔던 글들이 있어서 네. 또 그거를 토대로 이제 편집 과정을 거쳐서 빨리 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작가님은 처음부터 글을 잘 쓰셨나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재수없는 스타일이긴 해서 저 원래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예전에 제가 썼던 글을 찾아보니까 그 이후로는 절대 제가 원래 글을 잘 썼단 말을 안 해요. 꾸준히 쓰다 보니까 많이 늘게 됐죠. 과거의 글, 과거의 영상, 나의 초심을 찾아주는 겸손해야겠다. 나는 그냥 평범해.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살다가 네. 그걸 깨는 과정이 좀 어땠을지 궁금해요. 자기만의 자기 확신을 갖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과를 내면 돼요. 사람들이 성과를 내야 된다고 하면 이 성과라는 말에 월 5천만 원을 벌 거야. 1년 안에 집을 살 거야. 성과에 대한 걸 되게 크게 잡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저한테 주는 작은 성취들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하루에 헬스장 한번 가기, 30분 일찍 일어나기, 독서 50페이지 하기. 그걸 통해서 너 해야 돼. 채찍질 했다면 지금은 민창아 잘했어. 너 이것도 할 줄 아네? 애기 다루듯이 저한테 계속 칭찬을 했어요. 스스로한테. 그 작은 성취들이 모이면 진짜 티끌모아 태산처럼 나에 대한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면서 자기 확신이 점점 세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약속을 지키는 거고. 맞아요. 오늘 하루 지켜낼 수 있는 것부터. 맞아요. 민창님이 또 인스타그램으로 또 활발하게 활동을 또 하시잖아요. 네네. 인스타그램 또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안 믿기실 수도 있는데 MBTI가 INTP거든요. 되게 내향적인 사람이고 저를 드러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라는 고정관념상 예쁜 사진 올려야 되고 인스타 하려면 그런 거 필요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키울 수 있을까를 좀 고민 많이 했거든요. 팔로우가 지금 한 7만 가까이 되는데 지금 이제 글 컨텐츠를 하지만 예전에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었냐면은 책을 요약해준 남자, 책 요남으로 제가 처음에 인스타를 시작했었어요. 책 읽는 요정 남자 같은데. 식탁보, 이불보 같은 걸 2,000원, 3,000원짜리 사가지고 돋보기 하나를 샀었어요. 책이랑 돋보기를 놓고 식탁보 해가지고 좀 이쁘게 책을 내가 돋보기로 요약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인스타를. 처음에는 뭐 좋아요가 뭐 10개도 안 찍혔죠 당연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걸로 좋아요가 막 500개, 600개 책 다른 거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문의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책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또 얻어가지고 자기 글도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럭키 드로우 같은 되게 좋은 책 읽으면 꼭 넣어주세요. 진짜 좋은 책을 읽으면은 되게 작은 우물이 깨진다고 해야 되나? 나만의 세상이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걸 되게 깨기 힘들어요. 본인만의 루틴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책을 보면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센스 있고 되게 우아하구나. 그런 것들을 좀 간접 경험하면서 제 세상을 많이 넓혔던 것 같아요. 컨텐츠를 만들어내니까 자연스럽게 책도 읽고 맞아요. 내 컨텐츠도 쌓이고 맞아요. 거기서 내가 자기 개발도 자연스럽게 네. 되니까 완전 선순환. 그러고 이제 점점 나의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타인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남기다 보니까 마음 한켠에는 계속 갈망이 있었어요.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내 일상의 이야기들 같은 것들을 글을 쓰기 시작했죠.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거에서도 콘텐츠를 뽑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잘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미쳐 있으니까 네. 어떤 걸 봐도 컨텐츠랑 연결시킬 생각을 해요. 글을 처음에 이제 쓰려고 하면은 되게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네. 멋있는 걸로 맞아요. 써야 될 것 같고 네. 그럴싸하게 써야 될 것 아, 같은데 네. 처음부터 그럴싸하게 못 쓰거든요. 절대 못 쓰죠. 근데 그럴싸하게 써도 나중에 보면 제가 6년 전에 썼던 블로그 글처럼 제가 처음 만들었던 영상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글쓰기 클래스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되게 오래 운영을 하면서 당신의 글에 대한 역치를 낮춰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글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승전결 확실하고 짜임새가 확실한 글이라고 하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오늘 어떤 일이 있었고 거기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먼저 적어보라고 얘기해요. 오늘 드로엔드림 만났다. 4년 동안 팔로우하고 있었지만 드로엔드림은 최근에 나를 팔로우 해주셨다. 난 너무 기쁘다. 4년은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작가들 있잖아요. 해밍웨이나 뭐 헤르만 헤세라던가 이런 작가들보다 내가 잘 적을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일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헤르만 헤세는 드로엔드님 안 만났잖아요. 근데 저는 만났잖아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글과 나만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글에 대한 경계심이나 그런 걸 풀고 본인만의 글을 좀 곧잘 적으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네.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좀 하기 위해서 네. 인스타그램도 시작하시고 나의 팔로워가 생기고 네.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들 자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출판을 한다는 게 버킷리스트잖아요. 누군가한테는. 전 처음에 출판할 때 300~400군데 다 모아가지고 다 보냈거든요. 메일을. 와. 다 거절당하고 한 3~4곳만 와가지고 되게 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아. 이제 인스타를 좀 키우니까 4~5번째 책보다는 선인세도 많이 받고 그렇게 계약을 하거나 책 광고들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좋은 제안이 되게
되게 많이 들었죠. 앤드류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즘은 막 명함보다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플랫폼이 나를 대변해준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인스타그램 글로써 키웠던 네. 노하우라든지 네. 사람들의 관심을 키킹하는 민창님의 네. 노하우가 있을까요? 팔리는 글을 쓸 거냐 아니면 나만의 글을 쓸 거냐 이게 갈림길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나만의 글을 쓸 거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점을 갖고 좀 세상을 관찰하고 일상을 사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팔리는 글을 쓰고 싶다. 잘 된 것들을 좀 따라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앤드류님 채널 되게 참고를 많이 하는데 앤드류님 채널에서 인기 동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들이 어떤 카피로 이루어졌는지 6개월 동안 월 1억 벌고 깨달은 것들이면은 사람들이 6개월과 1억의 반응을 했을까? 그러면 이제 나는 3개월 동안 5천 벌고 깨달은 것들 그런 식으로 모방을 해가지고 조회수가 높거나 좋아요가 많은 거는 검증된 거거든요. 내 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저도 제가 벌었던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하지만 제목은 비슷하게 안에서 내용을 이제 나식으로 푸는. 그렇죠. 여기서도 잘 쓰겠다는 게 아니라 솔직한 내 얘기를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카피라이팅의 팁이 또 있을까요? 퍼센테이지 같은 거 좀 많이 적으면 좋은 것 같아요. 몇 퍼센트가 네. 모르는 예, 거. 97%가 모르는 맞아. 부자 되는 뭐 네. 세 가지 개꿀팁. 수치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뭔가 부자라면은 목숨 걸고 지키는 약간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후킹을 할 수 있는 소재들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걸 모르겠다면은 유튜브에 많은 것들을 검색해보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 네. 것들을 제목을 보고 인스타에서도 좋아요가 많이 나온 제목들을 보고 이 제목 좋아요 잘 나왔네? 그럼 내가 내 식으로 약간만 틀어보자 라고 바꾸면은 장단컨대 여러분들 지금 그냥 올리시는 것보다 조회수 3, 4배? 좋아요 3, 4배는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나의 솔직한 이야기가 맞아요. 추가됐을 때 네. 시너지가 확 나는 거죠. 그렇죠. 저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네. 잘 살아라 최고의 복수다. 네네. 그 책 쓰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이 질문 되게 신박한데요? 예전에는 복수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았어요. 돈으로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직업군인 부사관을 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부사관이랑 장교랑 어느 정도 그게 있어요. 은근히 무시를 당했던 그런 거. 차별 대우들. 네. 근데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은 제가 괜한 피해의식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부사관을 띄워놓고 싶어서 책을 쓰고 싶었어요. 군대에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작년까지도 반지하에 살면서 월 80만 원 못 벌었었거든요. 제대해가지고 너 보란 듯 잘 산다면서 지금 너가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한테 되게 복수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당시에 복수는 내가 잘 살아야지라는 복수보다는 악에 받쳐가지고 너를 내가 망가뜨릴 거야. 그럼 되게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제가 지금 막 엄청 성공하고 그건 아니지만 그때보다 훨씬 잘 됐잖아요. 네. 지금 돌아보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네. 미국에 살면서 네.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네. 미국 디자인 혹은 유학생 디자이너와 은근히 있는 그 맞아요. 차별. 맞아요. 내가 진짜 회사 딱지 떼도 내 이름이 브랜드가 된다 이러면서 그리고 잘 되면 이제 별로 감흥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그 위치까지 올라가면은 복수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에너지 낭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잘 사는 게 진짜 최고의 복수인 것 네,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적었지만 압도적인 성취로 증명하라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10배 뛰어나면은 시기하고 100배 뛰어나면 두려워하고 1000배 뛰어나면 종이 되길 자처한다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결국 제가 압도적인 성취로 증명해버리면은 신경도 안 쓰이고 내 인생만 잘 살고 집중하면 되니까. 저는 럭키드로우 읽으면서도 워라벨에 대한 부분들을 밑줄 쳤는데 내가 철저히 회사 안의 시간, 회사 밖의 시간을 분리하면은 결국 내 삶이 공허해지고 불행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직업군인 했을 때는 어떻게든 직장과 내 삶을 분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고 잘하는 일을 찾으니까 이게 그냥 삶이 되더라고요. 이 일을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직장에서 저는 진짜 최선을 다할 거예요. 퇴사하는 마지막 날까지 일 진짜 열심히 하고 나와 자부할 수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사이드 잡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메인 잡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열심히 부업으로도 가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게 배울 건 다 배우는 게 정말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잘 짜여진 시스템 안에서도 제대로 못하면 네. 그쵸.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고 오늘도 잘 살고 그래야 그게 최고의 복수가 되니까.